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관련된 좋은 소식들이 계속 쏟아져 나와서 그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카타르 급부 펀드 비트코인 657조 투자한다라고 추가 폭등이 이어질 수 있지 않겠냐? 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카타르 급부 펀드 비트코인 매입 거래 10만 달러 상승할 수도 있다. 라고 나왔는데요. 이거는 일단은 검토 중이고 고려한다라고 해서 이게 확정된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누군가 이 시장에 있는 이 패턴에서 좀 더 강세를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보도가 나온 게 아니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출 계획은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시장의 분위기를 좀 더 이어 나가려고 하는 그냥 재료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잊어질만 할 때마다 이제 등장하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 큰형님께서 매수 포인트는 별로 좋지 않죠.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평단가가 어땠을까요? 당연히 지금은 38% 상승을 기록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재무제표 상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투자 부분에 있었을 때도 물론 비트코인을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나는 그래도 좀 더 안정적으로 투트랙 전략으로 간다고 하면 비트코인 관련 주식을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는다고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 기준 23년도 부분으로 인해서 대략 300% 정도가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비트코인 대비보다는 주식에 있는 수급이나 대기 자금이 더 쉽게 접근성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찌 보면 올해 수익률 대비를 비교를 했었을 때는 여전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었다라고도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 비트코인은 뭐 대충 보면 지금보다 한 2배 살짝 넘어가는 형태였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게 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뭐 세금이나 뭐 이런 것까지를 또 고려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뭐 돈을 최대치까지 버는 거를 1차 목표를 일단 두자고요. 그리고 이제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항상 이 구간대는 비아냥거리고 욕을 뭐 하고 하지만 그런 분들의 있는 투자의 수준은 저기 밑바닥에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은 지혜롭고 항상 성실하고 그리고 항상 투자에 진지하게 이렇게 어, 코인을 보고 있다 보니까 좀 더 현명하게 투자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도 비트코인만 가고 있어서 약간은 좀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겠지만 이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이상 가게 되면 내 알트코인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 때까지는 약간은 좀 고통스럽더라도 참아보자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오디널스 창시자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룬 프로토콜은 나와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이 최근에 또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이 요즘에는 이제 이 오디널즈 창시자 부분에 따른 평가가 조금은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다 뭐 돈이 그쪽으로 많이 쏠리니까 그게 1차원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채굴회사들 뭐 비트코인 관계업자들 이런 쪽이 비트코인 안에서 이제 생태계 구축이 좀 더 파이가 커지니까 이런 점은 좀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10년 이상 홀딩된 비트코인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해서요. 이것도 이제 포지션 부분에 따른 활동 범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급등이 나왔을 때 약간 활동 증가 추이가 좀 보였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21년 상승장에서도 자주 활동하는 패턴이 보였는데요. 지금도 유사하게 이제 약간 그런 조짐이 좀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작성자가 이제 자신의 생각을 요 밑에 이제 좀 적어 보았는데 10년 이상 홀딩되었던 비트코인이 움직였었을 때 시장이 대체로 상승
부분이 좀 더 이어갔다더라 라는 내용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또 내용도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비트코인 2017에서 20년도 차트 기반으로 봤을 때 한 번에 충격을 주었죠. 이때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항상 우리가 공부를 했었을 때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2020년도 코로나 사태로 모든 자산이 다 충격파가 받고 그 다음에 올라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분들은 야 지금 많이 올라간다고 해도 아무래도 한 템포 쉼표를 찍어줄 수 있는 그 구간이 분명히 나올 수 있지 않겠냐 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못해도 한 1, 2월 달 정도를 좀 봐야 좀 확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1월 달 정도 때 좀 보고 나서 또는 1, 2월 사이 정도에 보고 나서 대략 이렇게 좀 추세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실시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요즘에 이제 금리 인하에 따른 침체 회피가 가능할 것이냐에 따른 내용도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 강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 인하의 기대감으로 코인도 좀 올라왔다. 그 이유는 우측에 있는 회사채나 리츠 쪽이 워낙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게 저평가되어져 있고 되게 괜찮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에 있는 대기 자금들이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트코인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프리미엄 감소 부분이 좀 더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도 좀 눈에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유통 공급량의 83.6%가 수익을 내고 있다. 그러니까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죠. 아크 인베스트 누나,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형,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엘살바도르 그 큰형님들 보면 손익분기점을 다 넘겨버렸죠. 그러니까 즉 오랫동안 누가 뭐라 했던 간에 가장 코인 중에 큰형님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는 대부분 이런 관계사들 그리고 꾸준하게 매입을 했던 사람들은 변치 않고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나왔다. 물론 알트코인들도 계속 물을 타고 만약 했다라고 하면 지금의 살아남았던 상장 폐지가 안 됐던 코인들도 일부 수익에 있는 전환점까지는 그래도 좀 올라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디스에서도 대형 운영사들이 비트코인 대량 매집을 준비를 하고 있다. 아무래도 출시 대비에 따른 그런 시점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도 무디스 애널리틱스 시니어 디렉트 이아니스 지오카스가 이런 이야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는 내년 1월에 현미 ETF 승인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비롯된 것으로 분석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최근에 비트코인 상승 고래의 의도대로 연출된 장세이기도 한 것 같다. 코인 텔레그래프가 마켓 데이터 플랫폼 머티어 리얼 인 디케이터의 분석을 인용을 해서 나왔던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고래들이 의도한 전략에 따라 연출된 움직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유동성을 관찰해 본다라고 하면요. 35,000에서 5천만 달러 규모의 매수벽을 세웠던 고래들이 다시 38,500의 매수벽을 옮겨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자금의 밑으로 좀 내려가지 않게끔 좀 작업을 치지 않느냐. 그래서 상승 랠리가 좀 더 붙은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었고요. 퀀트 몇 가지 내용도 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비트코인 장기 투자자 비율 미감소 조정의 시사를 좀 보여주고 있다. 장단기 투자자 활동하고 12월 거래 입금 활동 추이를 좀 보았는데 대부분 단기 투자자가 미도한 물량이 장기 투자자 상당 부동으로 좀 축적 이동이 좀 보여주었다라는 것과 그 다음으로 여기에서도 볼 수 있는 건 12월 동향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큰 규모로 비트코인의 거래소 쪽으로 입금이 안 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래소 쪽으로 입금이 됐다는 건 이제 인출하겠다라는 의도로도 좀 많이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도 압력이 좀 약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좀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에 있는 상황이 제가 뭐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진짜 시장이 정말 핫해질 거라고 하면
해당에 있는 유동추이의 비트코인의 개수는 좀 더 늘어나는 형태가 조금씩은 좀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딱 갈리게 될 것 같은데요. 누군가는 이제 이 물량이 이제 처분하려고 하는 물량일 수도 있지만 너무 불장이 좋으면 여기 거래소에서 머물려고 하는 또 물량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 생각도 존중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45K가 중요한 이유라고 해가지고 또 보게 되면, 자, 첫째 2년 3년 홀더의 실현 가격 45K 손익분기점 정도가 되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가 2년 3년 홀더 물량의 보유 비중이 16%가 된다고 하고요. 실현 시가총액 비율이 33% 정도가 되니까 아무래도 비트코인 2년 3년 홀더들이 유통량 비율이 16%나 되고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율이 33%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평균 단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척도로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물량의 움직임에 있는 척도가 이 지금의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좀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한 좀 규모가 되니까 이걸 좀 많이 잘 볼 필요성이 있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코인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뭐 관련되어져 있는 뭐 그런 뭐 주식들, 장외 주식들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0.01개를 보유한 비트코인 주소수가 사상 최고치 1200만 개를 기록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테더는 11억 달러 정도를 수익을 보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테더는 진짜 개꿀인 거죠. 국채 이자 부분은 낼름낼름 챙겨 먹으면서 그거의 이익분의 15%를 다시 비트코인으로 사는데 비트코인 더 많이 올라가니까 자산의 재무 건전성은 높아지고 준비금은 충당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이게 선순환 패턴이 계속 돌아가니까 테더 마켓은 점차 더 좋아질 수 있는 형태가 구성이 되지만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거래소는 테더 마켓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의 마켓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 나머지 애들도 좀 골고루 수평적으로 회복하는 구간이 같이 받쳐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테더만 지 혼자 갈 거라고 하면 거의 몇 배수 이상 지금보다 더 많은 성장을 보여주어야 나머지 마켓이 통합되어져 있는 양만큼 소화할 수가 되어야지만 비트코인이 좀 더 건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상태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블랙록이 10억 달러 펀딩에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 따로 빼가지고 한번 영상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블랙록 그레이스케일 마크 인베스트 13종 상장 신청을 해놨죠. 밑에 13종에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티커명까지 공개가 되어져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블랙록이 되게 티커명을 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좀 그렇죠.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이번에 비트코인에 슈팅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척도로도 충분히 나왔다. 그 대신 이번에 좀 아쉬웠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분명히 추천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경험치가 충분히 있는 단기 트레이너 이신 분들은 그냥 계속 그걸 하셔도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연습을 하면서 경험치도 같이 쌓겠다라고 하면 시드 녹아버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이 청산이 되었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거 하지 마라. 제발 레퍼럴 새끼들한테 돈을 제발 꽂아주지 마라. 그분들은 어차피 돈을 잃어도 레퍼럴 비용으로 충당이 돼서 어차피 본전치기라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뭐가 됐든 간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은 거지. 하루아침에 부자 되려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을 제어하지 아직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거에 따른 후폭풍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되겠죠. 뭐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면 성인이니까 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단기 보유자들이 사이에서 차익 실현이 조금은 나와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아무래도 매도 압력이 전체 거래소에 들어오는 물량이 좀 적다 보니까 좀 덜하지 않겠냐, 뭐 그런 의견들이 다소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비트코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여전히 이제 여러분들이 나 이 시점에서 정말 비트코인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갈까봐 멘탈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신규 코린이가 제 방송을 혹여나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영상이 조금 더 길어진다고 해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비트코인 비싸면 차선을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죠. 예, 왜냐? 비트코인이 안 갔으면 어차피 결과론적으로는 이더리움을 선택을 해도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비트코인 캐시 정도로 해서 수익에 있는 배율만 약간 기대감을 낮춰놓고 본다고 하면, 캐시 정도를 좀 병행하면서 모아가는 형태로 나오면 충분히 수익성은 어느 정도 따라 올라갈 확률은 매우 높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선택은 자유이고요. 그리고 지금에 들어 저는 계속 이제 제 소신 투자 원칙이 있죠. 그래서 제 소신대로 저는 진행을 하려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대비보다는 좀 더 후회를 한다고 해도 좀 더 시간을 기다렸다가 저는 매입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입할 생각은 없고 내년 정도에 다시 한번 전략과 계획을 더욱더 체계적으로 잡아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네가 뭔데? 라고 하지만 올해 기록 부분적인 측면에서 그 어떤 유튜버보다는 평단이 가장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